안녕하세요. 유튜브 한다이TV 한가하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 소개 영상 이후에 첫 번째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 미세먼지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 또한 1년 반 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나, 얼마의 비용이 드나, 어떤 절차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 궁금점을 가지고 있다가 저도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되어 작년 하순경에 전기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매한 전기차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EV라는 자동차인데 그 코나 EV는 한 번 충전으로 상온 2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400km를 한 번에 주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배터리 용량을 다 쓰면서까지 굳이 그걸 꼭 써봐야 될 뭐 실험적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그런 실험적인 행동을 많이 하셔서 저 또한 똑같은 걸 반복해야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거리 주행은 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극한까지 배터리 용량을 다 써면서까지 이렇게 주행 테스트는 해보진 않았고요. 단지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 또한 전기차에 관심이 오랜 기간 있었고, 하지만 그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 또는 제가 구매한 코나 EV 차량에 대한 정보, 아니면 사용 방법, 뭐 구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맞서서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러한 여러한 내용들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전기차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기차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 나갈 때 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될 것 같기에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보다 나은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지, 어떻게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로 우선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온 곳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라는 사이트입니다. ev5r.kr ev.5r.kr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구매 및 구매 지원에 대한 이야기, 또 사용자들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가 궁금한 점들을 문의할 수 있는 참여 마당,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간에 맞는 내용은 전기차 소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이 항목에 들어오면 전기차의 원리와 전기차 주행 상황별 작동 방식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동작 원리는 여기는 글이 쭉 써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 전기를 고전화 배터리에 저장하고 그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형태를 전기자동차의 동작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연기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전기 에너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온실가스는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없고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의 부품, 제조하는 부품 수가 줄어들고 구조가 좀 단순화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배터리 용량이 곧 자동차의 주행하는 거리의 그 길이와 같다. 거리에 주행하는 거리의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 아무래도 배터리가 용량이 많이 증설될수록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구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금액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을 보니 전기차 내부 구조라는 구조도가 간단하게 있는데요. 이 구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구조는 차량의 엔진이라는 내연기관이 부착되어 있고 그 엔진에서 발생한 폭발력, 힘, 그 폭발력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돼서 변속기를 통하고 구동축을 통해서 바퀴를 움직이는 형태로 차량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자동차는 차량의 배터리라는 에너지 응축 장치에서 에너지를 끌어다가 모터를 구동시키고 그 모터는 고속의 회전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반대로 속도를 줄이는 감속기라는 장치를 이용해 구동축이 바퀴와 전달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차량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도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차량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우리 일반 내연기관에서 연료통과 같은 것이죠. 연료통의 에너지는 전기고 연료통은 배터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서 1차적으로 만나는 장치는 AC, DC 인버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왜 AC, DC 인버터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보통 AC, 그러니까 직류전기 DC를 AC로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AC, DC 인버터라고 얘기한 것은 자동차에서 전기를 끌었을 때는 DC를 AC로 변환해서 모터로 전기를 보내지만 모터는 속도를 줄일 때 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반대로 생산된 전기를 DC로 바꿔서 배터리에 다시 저장을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버터와 컨버터의 기능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로 컨버터가 있고 인버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DC를 AC로 변환될 때는 인버터의 역할을 하고 AC가 DC로 변환될 때는 컨버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터에서 전달된 모터에서 전달된 운동 에너지가 감속기를 걸치게 되는데요. 이 감속기는 모터가 엔진이라면 감속기는 변속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변속기는 엔진에서 나온 회전 속도를 변속기 기어를 통해서 더 증대시키거나 더 낮추거나 해서 토크 조절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힘을 세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속기는 모터에서 충분한 회전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기아류입니다. 그 감속기에서 속도를 줄이면 그것은 이제 강한 토크를 일으켜 바퀴를 회전시키게 되어 있는 형태로 차량이 구동을 합니다. 간단한 구조가 되겠죠. 물론 일반인들이 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도 매우 복잡한 구조이지만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조에 비해서는 부품 수도 적고 보다 간결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조사나 이런 데서는 더 편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기자동차와 다르게 내연기관에서는 연료를 주입할 때 주유소에 가서 액체 연료를 차량에 주입하죠. 물론 기체인 가스도 액화가스 같은 걸 차량에 보충해서 충전해서 사용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가서 충전기에 가서 차량을 충전합니다. 전기차는 충전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쓰는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라고 하여 100kW, 화면에는 100kW급이라는 이 100kW의 숫자가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저희 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충전기는 50kW급 충전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용 고속도로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면 쉽게 이해하자면 100kW급은 뭐 시간당 100kW의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서 배터리에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50kW급은 시간당 50kW의 전력을 배터리에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제가 충전을 해본 경우가 50kW 충전기에서는 46, 40kW 이 정도 전력으로 충전을 하다가 중간에 충전이 어느 정도 되면 점차 충전 전력을 낮춰가며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충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1시간에 50kW를 충전한다. 그럼 1시간이면 충전이 어느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기차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은 유용하게 쓰고 있고 전기 차량을 만족하며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 더 발전되는 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전기차의 충전은 급속 충전기를 이용한 충전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이는 급속 충전기 그림 옆에 집 모양의 외부 전원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이제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완속 충전기를 뜻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7kW급 충전기는 비공용 완속 충전기로 시간당 7kW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7kW급. 그래서 가정용에 들어오는 220V 교류 전압을 차량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OBC, 그러니까 온보드 차지, 뭐 차량 내부형 충전기를 통해서 DC 고전압으로 바꿔서 충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전을 하면 대략적으로 코나 EV 같은 경우 10% 미만으로 남았을 때 거의 10시간 가까이 충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긴 시간이죠. 그래서 보통 밤에 취침 전에 충전을 시작해서 아침에 충전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면에서 보시면 외부 전력 공급을 통한 충전 필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의미이고, 급속 충전기는 50W급으로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근거리 운행용 배터리가 용량이 작은 차량들이 그렇게 충전이 되고, 코나 EV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솔직히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 미만에서 100% 충전하는 데까지가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 충전하는 게 대략 뭐 1시간은 좀 넘게 걸리거나 뭐 이렇게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또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전 시간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면 충전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충전 시간에 의미를 두고 있으면 굉장히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전한다, 충전이 얼마만큼 된다, 이 정도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전기차를 타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내연기관 엔진 없이 충전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만으로 동력원이 발생한 모터를 구동한다, 뭐 이런 얘기고, 밑에는 회생제동 기능을 위해서 운영 중의 배터리로 다시 충전 횟수가 많아 도심 지역에서 그 효율이 더 극대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는.
네, 맞습니다. 도심에서 오히려 전기 자동차는 고속 정속 주행보다는 저속 시내 주행이 더 연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제동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가속할 때의 손해를 감속할 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70%? 가속할 때 100이라는 힘이 들었으면 감속하면서 한 6, 70의 힘을 다시 회생제동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속의 부담이 훨씬 더 적은 운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주행인 도심 주행에서 더 이득을 보는 전기자동차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올라가서 보면 전기차 주행 상황별 작동 방식 및 특징이라는 부분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면 전기차 주행 상황별 작동 방식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한번 볼게요. 전기차 고유 발진 가속. 이 말은 전기 자동차의 특성이 모터에서 출력이 나올 때 파워 온, 뭐 스위치 온 하는 이런 개념으로, 스위치 온 되면 모터는 전체 토크가 한 번에 출력이 됩니다. 전체 토크가 풀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출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기술력의 핵심 부분이 이 토크 조절을 얼마만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가 고급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의 장점은 전기차의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주행 스트레스가 매우 적습니다. 내가 출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악셀만 깊이 밟아주면 빠른 출발이 가능하고, 회생 제동을 통해서 급정차나 어느 정도의 브레이킹으로 빠르게 정차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토크가 센 게 매우 이득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토크가 세면 겨울철에는 좀 위험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스핀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기적 기술, 전자장치의 기술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많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회생제동, 매우 중요한 전기자동차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 자동차에 있는 회생 제동 장치는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전기적 저항을 주는 것입니다. 모터에 전기적 저항을 줘서 모터가 잘 회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우리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보면 발전기, 제너레이터 또는 알터네이터라고 부르는 발전기가 그러한 것이죠. 모터는 자력의 힘으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 자석이 반대로 저항을 일으켜서 회전하지 못하는 힘을 또 발생시킵니다. 그 모터가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을 회생 제동의 역발상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모터는 전기를 주면 회전하죠. 그건 바로 모터가 되는 거고, 전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를 회전하면 발전이 되죠. 우리 발전기의 원리가 그렇게 터빈이나 기타 회전체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듯이 회생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제동으로 전기가 생산할수록 모터의 회전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 저항이 바로 브레이킹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힘으로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를 감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이 다 됐을 때 풋브레이크의 브레이크 패드가 바퀴율의 디스크 로터를 잡아서 완전히 정차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은 전기차의 매우 중요한 부품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생제동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고, 운전에 있어서 이 회생제동이 포함되지 않는 전기차는 브레이킹 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동일 크기의 차량, 예를 들어서 코나 같은 경우는 코나 EV와 일반 디젤, 가솔린,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무게가 1600kg가 넘습니다. 디젤이나 가솔린보다 훨씬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풋브레이크만 사용해서 유압식 풋브레이크만 사용해서 쓰기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제동과 더불어 사용하면 뭐 소위 말하는 팍팍 꽂힌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브레이킹이 잘 듣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역할은 회생 제동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생 제동 이야기 이후에 이제 급속 충전 부분을 이제 전기차의 장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행정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충전소를 통해 2-30분 짧은 시간 내외 시간의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2-30분의 충전도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kW 현재 많이 쓰고 있는데 50kW로 한 30분 정도 충전하면 배터리가 한 40%, 50% 남았을 때 30분 정도 충전하면 거의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할 때 집에서 만충전을 해서 한 한두 시간 달려서 배터리가 한 50% 잔량이 남았을 때 휴게소에서 쉬면서 볼일을 보면 대충 2-30분, 뭐 40분은 금방 가죠. 그때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 100km 주행할 수 있는 충전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장거리 여행할 때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쉬면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주유소 한 두어 군데, 그러니까 충전소 한 두 군데, 휴게소 한 두세 군데 쉬면서 가면은 충분히 더 먼 거리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 상태에서 냉열 및 예열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충전기로 충전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의 냉방 장치 및 그 난방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충전 걸어 놓고 그 히터를 가동시켜서 차량 실내 온도를 높여 놓고 나갈 때 플러그를 뽑고 주행을 하면 배터리에 있는 전기는 소모하지 않고 충전되고 있던 충전기에서 전력을 끌어서 차량의 온도를 높여 놓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 뭐 작동 원리 이렇게 써 있는데 주행 모드별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간단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키를 돌려 걸거나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죠. 그럼 엔진이 드륵드륵드륵 하고 이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의 진동도 느껴주고 시동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그냥 전기를 모터에 줘서 그냥 모터가 회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동에 걸렸다는 어떠한 걸 소리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시동을 건다는 느낌보다는 전자장치에 전원을 킨다. 그래서 파워 온 한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온을 하면 차는 갈 준비가 되고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에 P 모드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D 버튼을 누르면 차가 가속을 하게 되죠. 악셀을 밟을 동안. 자, 그때 작동하는 원리는 악셀을 밟아서 차가 출발합니다. 그때는 배터리 DC 300V의 그 배터리 전압이 인버터를 통해서 DC가 AC로 바뀌죠. 그러면 그 AC 전류가 모터를 돌리고 모터는 감속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바퀴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할 때는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회생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바퀴의 힘이 감속기를 돌리고 그 돌아가는 감속기가 모터를 회전시킵니다. 모터를 회전시켜서 발전이 생기면 그 교류 전기는 인버터를 통해서 DC 전기로 바뀐 뒤 충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회생 제동 장치는 작동을 하고 회생 제동은 발전과 동시에 브레이킹의 역할하는
투인원 장치입니다. 그리고 충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얘기하는 것은 완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는 집에서 사용하는 비공용 완속 충전기가 있고, 도시나 아니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공용은 돈을 내고 쓰는 거고, 비공용은 제가 설치해서 집에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전할 때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는 것은 220V, 220V의 전기, 단상 교류 전기가 차량 내부에 있는 OBC, 온보드 차지 충전기 장치에 전기를 흘려서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치를 통해 DC 전기로 변환을 하고, 그 DC 전기는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는 아무런 구동계통의 장치는 사용하지 않죠. 인버터나 모터나 감속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급속 충전.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많이 사용하게 될 충전기가 바로 이 급속 충전기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충전을 할 때 충전소에 가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급속 충전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50kW 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50kW급 충전기들은 충전을 딱 시작하면 저희 코나 EV 같은 경우는 DC 콤보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DC 전류를 바로 배터리에 충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있는 OBC 온보드 차징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충전기가 DC 고전압 370V 정도,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370V 정도 되는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변환이 없고 바로 충전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고 차량에 있는 충전기의 데미지를 훨씬 덜 줄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으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로 더 내려가서 보면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전기차의 특징을 알아보면 우선 친환경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질소화물이 배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맞는 얘기는 같습니다. 왜냐면 운전자가 직접 가시적인 오염물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방사능, 폐기물,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라는 것이 그렇게 클린한 에너지원은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기타 다른 좀 더 수력 발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다 더 깨끗한 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구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인간의 발전 행위는 아직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나쁜 인간의 행동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 지구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 전기 모터로만 구동하니까 운영 비용이 저렴하다. 심야전기 이용하면 더 저렴하다. 맞습니다. 기존에 급속 충전기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에 비하여 가정용 완속 충전기를 이용한 심야전기 충전의 경우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합니다. 물론 완속 충전기라 충전 속도가 느리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경보화 시간대에 전기 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대에 주로 충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의 주행 수명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10년, 20년 운행했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직접 제가 사용하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건지는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안전성, 사고 시 폭발 위험성이 적음. 어떤 부분에서의 폭발 위험성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디젤 자동차나 가솔린 자동차가 충돌 사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가끔 그런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는 연료라는 걸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불이 붙는 기름 성분이 없죠. 하지만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는 고밀도 에너지 축적 장치죠. 고밀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극판이 보호되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극판 보호판이 속에서 훼손을 입으면 그 안에서 쇼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핸드폰에서 간혹 폭발 사고 발생하는 거 보셨죠?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도 그런 배터리 종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폭발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많은 운전자분들은 항상 폭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시 차량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계시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편의성.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편하다. 이거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충전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운전 조작이 편하다. 이거는 이미 저희가 오토 미션으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전기 자동차의 구조와 전기 자동차의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데 다소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내용이 좀 길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이해하고 구조를 간략히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가 또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첫 영상이었는데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좋아요나 구독은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홈페이지에 오셔서 서로 이웃 신청이나 이웃 신청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영상이었는데 이만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현재 판매 중인 전기 자동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그런 전기 자동차의 구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며 보조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